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러시아에 생중계된 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러시아 경제가 제재로 인한 대공황을 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방의 경제 대공습 전략에 실패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서방 측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미화 58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사상 최대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 경제 기반을 빠르게 악화시켜서 시장 공황과 은행 시스템 붕괴, 대규모 상품 부족 사태를 일으키려 했지만 우리는 서방의 이 대러시아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서방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이고요. 만약 푸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강력하게 실시해왔던 이 서방 진영의 제재가 다 헛것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는 푸틴의 병적 도발을 결코 억제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 상대로 방송되는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비웃은 거죠. 과연 그런 푸틴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어디까지 진짜일까요?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는 전례 없는 압박을 견뎌내고 있다 그러면서 상황은 안정적이고 루블화 환율은 2월 초중순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주장대로 실제 루블 환율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제재가 시작됐을 때 투매가 일어났었죠. 그때 3월 9일이었는데 달러당 120루블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 80루블 근처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18일부터 9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외화 현금에 한해서 시중은행이 개인에게 예화를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이 외환 통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를 향한 서방 세계 제재는 실패한 것일까요? 진짜 푸틴의 비웃음을 살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엘비라 나비올리나 총재는 이미 자국 금융시장에 미친 제재의 여파가 실물 경제로 넘어올 것이라 그러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푸틴의 전망과는 완전히 엇나가는 거죠. 뉴욕타임스도 미국 시간으로 18일 엘비라 나비올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세르게이 쇼바닌 모스크바 시장이 제재의 타격이 본격화될 것임을 경고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뉴욕타임스는 나비올리나 총재가 의회에 출석해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제품이 수입 부품에 의존한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장에 재고가 있어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제재는 더 강화되고 있고 재고로 버틸 기간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겁니다. 나비올리나 총재는 이어서 서방 제재가 먼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데 이어 실물 경제에도 점점 더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 그러면서 제재의 효과는 훨씬 광범위하고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 경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나 금융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과 부품 재고가 바닥이 나면서 본격적인 급격한 불황으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에 이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 효과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서방 진영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한 것은 3월 중순이었습니다. 또 무역 및 다양한 제재가 시행된 것도 3월 중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 초순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등의 효과는 기존대로 지속될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특히 겨울철에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의 EU 수출이 최대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비올리나 총재가 지적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까지도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면서 매일 8억 유로, 한 1조 원 정도를 러시아에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자금이 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 배제 이후에도 계속 지급이 됐던 건 이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의 주 결제 채널인 러시아 스베르방크 그리고 가스프롬방크는 아직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스베르방크는 러시아 은행 업무 비중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그러나 이제 날씨는 따뜻해졌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오던 이 에너지의 양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유럽 사회가 적극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예 러시아의 모든 경제를 의탁했다라고 말을 해도 좋을 독일마저도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을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 제재 효과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수도 모스크바 행정을 총괄하는 소바닌 시장도 이날 블로그에 외국 기업들의 철수나 영업 중단으로 모스크바에서만 약 20만 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임시 고용 등을 위해서 4천만 달러 규모의 실직 위기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시공원이나 서비스센터, 공중보건시설 등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문이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해왔습니다만은 러시아 푸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힘을 잃게 됩니다. 에너지 무기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불어서 유럽 사회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올 겨울에는 러시아가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에너지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서방 진영은 앞으로 추가 제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까지도 러시아로부터 전면 에너지 수입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닛 옐렌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회의에서 우방국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압박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요. 러시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푸틴 대통령의 권력 장악이라든지 전쟁 지속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제재 영향은 지금부터가 진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러시아 국영철도 회사인 러시아철도는 최근 디폴트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 기업의 첫 디폴트 사례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만은 이 러시아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결국 러시아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의 경제를 붙잡아 줬던 것이 그동안에는 에너지 수출로 이익을 얻는 그 자금들이었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줄어든다 그러면 러시아는 대란을 막을 방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러시아가 전쟁을 위해서 사용할 자금조차도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노리는 제재의 방향성이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대러 제재를 총괄하는 미 재무부 부장관 월리 아데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자국의 경제를 부양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월리 아데모 부장관은 이어서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크렘린궁에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권력을 유지할 자원이 남지 않게 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 효과에 대해서 자신하는 것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6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과 금의 절반은 현재 경제 제재로 동결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주로 금과 중국 유안화이기 때문에 이 루블화 안정화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국제금융기관들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10에서 한 15% 정도 유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올해 평균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6.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방 진영의 단결력입니다. 사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자국 경제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러시아 제재에서 회피하는 국가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도 그러하고 여기에 언제든지 중국이 가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제재 효과는 많이 상쇄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제재는 계속되어야 되고 러시아에 의한 전쟁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간 싸움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버텨줘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푸틴은 초조해질 겁니다. 또한 러시아가 입을 피해는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돈바스 지역 완전 점령이 푸틴의 뜻대로 손쉽게 마무리된다면 푸틴은 더욱 의기양양해질 것이고 푸틴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우크라이나 완전 점령을 향해 또 나갈지도 모릅니다. 특히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이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디폴트 수준으로 추락한다 그러면 도저히 이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까지도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푸틴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서방 진영과 푸틴의 싸움에서 과연 마지막으로 웃을 자는 누구일까요? 와이타임의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